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는 올해 주택 판매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이 올라갔고요. 금리가 또 올라갔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9월 달에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6월 달에 지금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2.8%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상 또 내려야 된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 같지는 않고 또 러시아에서 또 우크라이나 행을 또 곡물 협정을 또 폐기시키면서 곡물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면 또 여러 가지 불안이 조정이 되면 기름값은 당연히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는 내년 주택 판매 전망치 올해 말과 내년 주택 판매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대부분에서는 판매 반등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입 비용과 구매자 심리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동향이 이제 결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보고서는 캐나다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걸 지적하면서도 매매량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 공급 부족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매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금리가 너무 비싸긴 해요, 진짜.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지금 거의 5개월 동안 판매량도 올라가고 또 가격도 조금씩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부동산에 정말 이 밴쿠버 지역 그리고 토론토 지역 부동산의 어떤 그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하구나. 특히 이제 중저가 가격은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거기에 맞춰서 매매량도 그 뭐죠? 그 수량도 계속 집은 나오고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는 뭐 그런 정확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매일매일 어떤 부동산 사이트를 또 뒤져보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잇따른 금리 인상의 주택시장 둔화 조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를 때는 좀 둔화하긴 했었죠, 그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오르긴 올랐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지금 워낙에 대기 수요가 많고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라리 좀 떨어지면 살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자율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비싼 집은 잘 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중저가 가격들 정말 살만한 것들 특히 이제 뭐 콘도나 타운홈으로 지금 수요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 증가폭이 예년 평균치에 그친 반면 신규 매물은 처음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신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다루진 않았었는데 며칠 전에 지금 다시 또 이제 신규 착공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거는 디벨로퍼들이 집을 지면 이 사람들 1년이나 2년 뒤에 이제 그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미리 이제 프리세일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9월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이 물가 억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제 맥클럼 총재도 몇 번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2%까지 떨어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떨어뜨리고 싶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물가 상승세가 지난 2월과 4월에 예측됐던 수준보다 낮았지만 억제 목표선이 2%까지 내려가기에는 먼 상황으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2.8%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더 떨어져야 된다. 매클럼 총재도 앞으로 물가와 경제 동향을 주시해 금리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내년까지 3%대에 머물고 억제 목표선 2%에 도달하려면 2025년 중반이 돼야 될 것으로 가능하다. 아니 지금 1년 반 동안을 세상에 지금 계속 올리겠다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지금 안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뭐 6% 이상 정말 거의 보니까 여기 다른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고객에 제공하는 우대 금리를
7.6% 올렸다. 그러니까 뭐 주택담보가 뭐 7%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야 정말 이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보니까 개인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을 어느 정도 밀어 올렸죠. 그죠? 대기 수요가 그만큼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약에 7%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마냥 오르기는 쉽지 않겠죠. 만약에 뭐 아까 전문가 얘기한 대로 뭐 소폭 오르거나 아니 그것도 아마 이제 뭐 밴쿠버나 토론토 그 주요 입지들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아마 좀 쉽지 않겠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동결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집값이 못 오르고 사람들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월세가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대차선책으로 집을 못 사면 당연히 여기는 전세는 없고 월세밖에 없으니까요. 사람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밴쿠버 원베드룸 그 렌트가 2,945불. 이거는 만약 제가 혼자 살아도 좀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감당하더라도 너무 돈이 아까운 상황인 거죠. 이거를 내느니 뭔가 그 스카이트레인 역세권으로 더 외곽 쪽으로 빠지면 이거보다는 덜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버나비가 전국 2등으로 올라섰네요. 노스밴도 아니고 웨스트밴도 아니고 밴쿠버 2호서 네, 또 2등이 또 버나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토론토보다 어떻게 보면 밴쿠버 지역이 더 지금 사람이 수요가 몰리는 건 아닐 텐데 여기 이 사이트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렌트에 좀 굉장히 폭등라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비싸고 사람들이 금리도 계속 올라서 뭐 집을 사느니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또 사람들이 보면은 떨어지겠죠. 최저임금 근로자가 이렇게 그 월세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2배를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2배를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든지 아니면 같이 동거를 해가지고 임대를 좀 부담을 좀 줄이는 거 외에는 상황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밴쿠버 쪽에서는 지금 그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금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임대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쪽 밴쿠버 쪽에서 오히려 지금 그런 하우징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는 건데 만약에 근데 밴쿠버가 이걸 손 놓고 있다. 홈리스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하우징을 제공 안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홈리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놔둔다. 그럼 이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도 범죄 소굴이 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이스트 밴쿠버랑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문제가 그 커머셜 부동산이 완전 폭락이 이루어져가지고 기사도 몇 번 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똑같이 겪고 있는 게 지금 이스트 밴쿠버 지역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거기 한번 손을 댔었고 거기 여론 추이가 제가 기사들 읽어봤을 때 썩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 이런 몰아내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 시설들을 좀 완전 시 외곽에 져서 뭐 교육시킬 수 있는 교화 시설들 교정시설은 아닌 거죠. 뭐 좀 교육시키고 갱생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이스트 밴쿠버도 이렇게 비슷한 꼴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아마 만약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좀 빨리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흑해 우크라이나 선박의 적으로 간주해서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해서 밀 가격이 8.5%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갓등이나 빵값 너무 비싸졌는데 그죠? 이게 다시 또 올라가는데 사실 밀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또 좀 오른다고 합니다. 밀 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는데 그 시중 가격 빵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요걸 계기로 다시 또 올리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 물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죠? 뭐 와일드파이어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항만 근로자들이 또 파업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9월 달에도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들. 정말 지금 뭐 세상 이 부동산 가격이나 경제나 정말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집을 살려니 너무 비싸고 그죠? 금리도 비싸고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도 정말 너무 비싸죠. 그죠? 사실 너무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금리도 비싸고, 야, 정말 집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기득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계속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괜히 강화시킬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번씩은 크러쉬가 일어나잖아요. 크러쉬 일어났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냥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모으고 유지시키는 게 차세대 로또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로또고 내 노년을 위한 로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뭐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세계 뉴스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이걸 또 꺼야 되니까